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 말을 붙여오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나는 기다리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한 번쯤 돌아보겠지. 언제쯤일까 겁먹은 얼굴로 위를 돌아보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왔을 텐데 왜 이렇게 앞만 보며 남해를 태우나. 말 한 번 붙여봤으면 손 한 번 잡아봤으면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으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그 송창식 선생님 하면은 방송에서는 좀처럼 뵙기 어려운 분이었는데 굉장히 그 어제 본 것처럼 너무 반갑고요. 여전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럼요. 네. 굉장히 바쁘셨나 봐요. 도통 게 방송에서는 예. 바빠서 방송을 못하는 게 아니고 네. 방송하는 시간하고 제가 잠자는 시간하고 잘 안 맞아요. 네. 익히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밤창식 또 별창식 이렇게도 불리시는데 오늘 이렇게 한 번쯤이라는 노래로 그리고 우리를 그 보자마자 그 무장해제시키는 그 트레이드마크 미소는 정말로 너무나 여전하시죠. 예. 할 게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아니 굉장히 더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그 뭐 운동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비결이 있으셨나 봐요. 운동은 매일 하죠. 예. 하루도 안 빼놓고. 네, 좀 특별한 운동을 하시죠? 예, 예, 어떤 돌아야 빙글빙글. 예. 짐작이 가세요? 빙글빙글 돈다 하시면? 예. 하루에 한 3,000 바퀴 정도 돌아요. 어. 빙글빙글. 예. 그게 지금의 그 건강하고 정말로 더 젊어 보이시는 그런 비결이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운동인데 네. 처음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지러워서 네. 막 구토나고 그래요. 나중에 좀 따로 전수 받겠습니다. 아니 그냥 돌면 돼요. 전수할 것도 없이. 그래 그냥 예. 그래도 한번 또 봐야 제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낭독의 발견이 송창식 선생님과 함께 해주실 분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또 시인과 촌장의 촌장이신 함춘호 씨세요. 여러분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함춘호 씨 하면은 항상 그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붙어 있는 그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어쿠스틱 기타의 거장 또 뮤지션들이 가장 작업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타리스트이시거든요. 근데 두 분이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전 들었어요. 나이 차이는 꽤 좀 있으시지만. 제 학교 후배예요. 예. 제가 중학교 때 네. 중학교를 같은 예술학교를 다녔는데요. 예. 그때 선배님께서 이제 학교 행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바자회 때 뭐 이렇게 사주고 그러셨는데 네. 제가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타를 치게 된 동기도 송 선생님 우리 선배님 때문에 기타를 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참
어떤 삶의 의미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정도까지 제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 제공자이시기도 하죠. 사실 그 7, 80년대 또 특히나 우리 지금 문화계에서 왕성히 활약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문화예술계가 송창식 선생님과 이게 그물코처럼 좀 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송창식 선생님의 그 활약상을 빼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그 영향력은 사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아주 젊은 소설가 이 박현욱 씨가 선생님의 그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을 썼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내 노래를 바탕으로 소설을 써요? 예. 와,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영광이 예, 있나? 이 박현욱 씨가요, 이 아내는 결혼했다라는 책으로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책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작가인데 선생님의 그 곡 10곡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새눈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여기 선생님께 바치는 글이 있어요. 위안과 기쁨과 추억이 되어준 많은 노래들을 기억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현욱 드림 해가지고 혹시 전혀 모르셨어요? 예, 그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네. 그 제목을 굉장히 여러 번 잘 들은 적은 있죠. 그렇지만 네. 제 노래를 가지고 소설을 썼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랑이야 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곡 중간중간에 저희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나의 기타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곡까지 잊읍시다라는 곡까지 해서 10곡으로 이 소설책 한 권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꼭 읽겠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 노래는 다 왜 그 시절의 낭만 그 정서가 다 담겨 있잖아요. 좀 은근한 맛 그러면서 막 그 애절하고 안타까움 요거 다 사연이 담겨 있는 노래면은 이렇게 겪고 쓰신 거죠?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게들 아는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가사에다 사랑한다고 썼으면은 예. 사랑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밥 먹는다 그런 표현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가사 내용하고 네. 원래 말하려는 거하고는 한 번도 같이 써본 적이 없나 봐요. 한 번은 있다. 예. 참새의 하루라는 노래를 쓸 때 네. 그거는 그냥 그 말을 쓰고 싶어서 썼어요.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선배님 대화 중에 네. 배신당한 느낌이 어떤 면에서 갑자기 그렇게 그래 그런 상황이었을 거야라고 마음을 추스리면서 듣던 그런 좋은 노래들이 네. 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졌다는 네. 그 사실에 예. 좀 배신감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이제 이따 방송 끝나고는 꼭 여쭤볼 거예요. 정말 그렇게 쓰셨어요? 가사를 네, 꼭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방송용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신 것 그런 같은데. 것 같아요. 예. 예. 사실은 진짜를 진심을 말하라면은 네. 그 원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가지고 그 가사를 만들었을 경우에 네. 그 가사가 원래의 뜻보다 훨씬 거창하지 않아요. 원래의 뜻이 훨씬 거창하기 때문에 네. 가사로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배신당할 것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다른 뜻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뜻보다 훨씬 많은 걸 포함한 거라고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좋고 폭도 넓고 깊이도 많은 상황들이 많다고요. 네. 거기서 아주 좁은 의미의 구체적인 말하자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배신까지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게. 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막 배신 안 느끼시죠? 네. 내가 사실은 네. 우리가 처음에 트윈 폴리오라고 그랬는데 네. 그 홀리오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예. 트윈 홀리오. 트윈 홀리요? 네, 이렇게 예. 자꾸 홀리잖아요. 정말 또 이렇게 재미있으신 분인지 또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노랫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노랫말 쓰시기 위해서 좀 영감을 많이 얻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물론 쓰시는 것도 많겠지만 저는 책도 참 많이 읽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편이세요? 나는 대부분 이제 시집들을 많이 읽어요. 네. 그 이상하게 그 시인 되시는 분들이
새로 시집을 내면은 한 권씩 보내주시는 게 많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시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도 안 빼는 거 다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화제가 되는 책이 이렇게 나한테 오면은 네. 그거 이제 꼭 구해다가 읽고. 나는 사실 책을 읽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네.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중요해요. 책 내용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끔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음악성이 있어요. 예. 그 음악성은 책을 소리 내서 읽지 않으면 갖지를 못해요. 노래는 익힐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방편으로 솜씨를 익히는 데는 책을 이용한 적이 있어도 네. 책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본다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 작품이 나온다거나 이런 말은 잘 모르겠어요. 가사는 나와요, 분명히. 왜냐? 읽어봐가지고 소리로서 괜찮아야만 쓰니까. 그게.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하기에 또 저희 낭독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비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낭독의 발견에서 정말 송창 선생님 모시려고 여러 번 정말 저희가 찾아뵙기도 하고 또 연락도 취해보고 했는데 낭독은 안 한다 하시면서 안 나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노래를 해야지 왜 낭독을 하냐고. 근데 낭독의 발견입니다. 오늘 이 무대가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난 오늘 되게 많이 발견하고 가요, 지금. 저는 선생님의 낭독을 좀 발견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내가 노래가 낭독이에요. 네. 나는 보통 말할 때 그 노래하는 게 시 낭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단지 거기 박자와 음의 높낮이가 있고 목소리를 좀 더 꾸미는 게 있다는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낭독을 하라 그러면 좀 밋밋하죠. 내게는. 예, 예. 어떤 느낌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어렵겠죠? 제가 우리가 낭독해달라고 하나요? 네, 낭독. 저희가 이 푸르른 날이라는 곡을 좀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서 선생님의 낭독을 듣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청인가요? 그렇게 아름다운 시는 네. 아름다운 사람이 낭독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사회자분께서 좀 낭독을 해주시지. 예. 제가 실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는 걸 확실히 알고 아니요, 계셨군요. 아니요. 아름답지는 않지만 제가 감히 정말 그 선생님의 이 곡 서정주 시인이 쓰신 푸르른 날을 제가 노래에 앞서서 여러분께 제가 여러 번 청해봤으나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서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고 악을 쓰는 것 같네. 아니 너무 멋진 외침으로 들렸어요. 아, 노래 부르면서 갑자기 그분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예, 미당 선생 생각. 네. 그러니까 그 서정주 씨를 찾아가셔서 이 곡을 붙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예. 그 어느 시인이 네. 여자 시인이 방송을 같이 했다가 이제 차를 한잔 하자고 제가 그랬더니 지가 미당 선생님 댁을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나도 가면 안 되겠냐?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그 좋아하던 네. 네. 그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나는 훌륭한 조상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분을 그래서 같이 가면 안 되겠냐? 가서 인사를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전화해서 같이 오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죠 이제. 근데 그분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말씀 중에 내 시 중에서는 푸르른 날이 노래 붙이기가 제일 좋을 거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아 이분이 푸르른 날이 노래가 되길 바라시는구나. 네. 내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붙여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한 또 2, 3일 있다가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찾아뵀습니다. 가서 이제 노래를 아, 부르고 2, 3일 만에 만드셔서요. 예. 예. 남의 가사에다 노래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일부러 곡을 쓸 게 아니고 네. 거기 곡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노래를 한번 불렀더니 그거 클래식이네. 그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와, 정말로 굉장히 가슴 벅차셨겠어요. 그래도. 예,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기분이 좋으시면은 네. 눈동자가 잠자리 눈처럼 되세요. 눈동자가 잠자리 눈처럼 된다는 건 저는 그 눈동자가 예. 이렇게 한 겹이 아니고 네. 동자만 톡 튀어나온 것처럼 변하신다고요. 오늘 참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 상상하고 있거든요. 나도 처음 뵙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은. 네. 사람을 사람을 대하면서 눈동자가 눈동자만 네. 톡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각막은 그냥 있고.
눈이 잠자리 같은 눈이 된다. 예, 그래갖고 참 기이한 현상이다. 네. 이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된 게 보통 장난이 아니구나. 네. 그 선생님 일상생활 중에 그 일상생활의 모습이 전 궁금해요. 참 궁금한 거 많죠. 근데 그 노래도 그렇고 무대에서의 그 매너도 그렇고 일상도 참 특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하다고 하면은 특별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하니까 네. 일상생활이 예. 잠자고 네. 일어나서 5시간 동안 혼자 시간을 가져요. 일어나서, 예. 일어나서 운동하고 뭐 어쨌든 뭐 연습하고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5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 얼굴을 안 대해요. 그 일어나는 시간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2시간 예. 2시 이후니까 오후 2시. 예. 보통 주무시는 시간이 8시간 반. 예. 그 잠자리 드시는 시간은 그러니까 뭐 6시쯤 예. 이제 오전 잠자리에 6시. 들죠. 예.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안 맞아가지고요. 보통 뭐 지인들 정말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은 시간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안 하는 거죠. 그냥 밤중에 네. 내가 졸립지 않으면 네가 졸린 거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이 밤 11시 이후로 하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만나는 거고 네. 안 되겠는데 그럼 다음에 보자 그러는 거죠. 보통 집으로들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든 스케줄이 밤 11시 이후에 이루어져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네가 필요하면 나를 만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단순함과 명쾌함이 건강의 비결이신 것 같아요. 건강의 비결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네.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렇습니다. 제일 말하자면 충고랍시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아무리 그게 상황이 괴롭건 즐겁건 간에 괴로운 상황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워도 너무 활발 뛰지 마라. 네. 예? 그리고 슬픈 상황이 왔다. 네. 펑펑 울어라. 그 대신 속으로는 우는 자체를 즐기고 화가 난다. 막 화를 내고 예. 그 대신 한편으로는 그 화를 내는 네 자신 즐겨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충고랍시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랬더니 뭐 맨 처음에 말들이 많더만 그게 뭐 되는 거냐. 그죠. 실행으로 옮기긴 참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누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선생님 얘기를 이게 듣다 보니까 정말 그 건강한 몸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상태가 이 좋은 소리를 내고 또 즐겁게 노래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송창식 선생님 어렵게 모신 만큼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했어요. 에너지 넘치는 청년들이 펼치는 독특한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좀 너무 애쓰셨어요. 와. 야, 요즘에 정말 우리 비보이들이 춤 하나로 세계 무대 석권해 가고 있잖아요. 자, 그 송창식 선생님의 고래사냥에 맞춰서 비보이 팀 진조가 정말 멋진 무대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보내주세요. 우선 좀 아직도 좀 숨을 고르고 좀 계신데 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진조크루 비보이 스킴 김헌준이고요. 네. 예, 비보이 윙 김원우입니다. 네, 너무 닮으셨어요. 예. 형제? 예, 저희 형제예요. 그래서 네. 제가 동생이고요, 네. 형이고요. 네. 어릴 적부터 같이 춤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팀워크가 좋죠? 네. 저희 팀이 이게 진족을 둘이 아니고요. 네. 저희 7명이 더 있고 총 9명 멤버로 국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많이 숨이 차시죠, 아직? 힘들어요. 네. 원래 퍼포먼스 2명이서 하는 거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두 분이 하는 것도 보기 힘들고 또 이 고래사냥이라는 곡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평소에 네. 듣고 연습하는 노래 풍이 원래 고래사냥 풍은 아닌데요. 네. 근데 이게 7, 80년대 이게 젊은 층들이 제일 선호하던 곡이 고래사냥이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예, 맞죠? 예. 그리고 요즘 세대에 또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또 브레이크 댄스잖아요, 비보이.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에 이걸 접목시켜서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죠? 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했거든요. 네, 여러분 다시 네, 한번 좀 벌써. 큰 박수 보내주세요. 와, 너무 애쓰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2000년대를 대변하는 그 청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보이가 우리 송창희 선생님께서는 70년대, 80년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잘 도네. 예. 어떠세요? 이렇게 고래사냥이라는 곡에 저렇게 춤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세계 춤 잘 춘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비보이. 예. 애들도 돌았나 봐. 이번에는 정말 낭독과 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무대를 두 분께 좀 청해 보려고 해요.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낭독도 있고 노래도 있는 무대. 선배님 노래 중에요. 네. 나의 기타 이야기라는 그런 글을 가지고 제가 나의 기타 이야기 송창식.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엔 오동나무 한 그루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널따란 오동잎이 떨어지면 손바닥 재어보며 함께 웃다가 내 이름, 그의 이름, 서로 온통 나무에 이름 새겨 넣었지.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 모르던 지난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울린다.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엔 오동나무 한 그루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널따란 오동잎이 떨어지면 손바닥 재어보며 함께 웃다가 내 이름 그의 이름 서로 온통 나무에다 새겨 넣었지.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잘 모르던 지난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울린다.
많이도 막던 어느 날 늘처럼 그녀의 얼굴 바라보다가 그녀 이름 새겨놓은 그 오동나무에 그녀 모습 담아보고 싶어졌지. 말할 때는 동그란 입도 만들고 가늘고 길다란 목도 만들고 잘석한 허리를 만들었을 땐 정말 너무너무 기뻤지.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사랑스런 그 모습은 만들었는데 다정한 그 목소리는 어이 담을까. 바람 한 줌 잡아 불어넣을까. 냇물 소리를 떠다 넣을까. 내 가슴은 통채워버린 목소리 때문에 몇 무릎 몇 손이나 모아졌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에 몇 밤이나 울다가 잠들었던가.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철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어느 날 그녀 목소리에 깨어나 보니 내가 만든 오동나무 소녀 가슴엔 반짝이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지. 6줄기나 흐르고 있었지. 오동나무 소녀의 마음 뺏기어 가엾은 나의 소녀는 잊혀진 동안 그녀는 늘 푸른 그 동산을 떠나 하늘의 은하수가 되어버렸던 거야.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잘 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딩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잘 모르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너무 좋아서 막 전율했어요. 소름 돋았어요. 근데 이 노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노랫말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데 이게 실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네. 이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이런 것을 썼다니까. 또 더 여쭤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로 우리가 빠져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자, 선생님 그 68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지금 한 40년 예, 노래 인생. 68년 2월 2일 날 데뷔했어요. 생일날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2월 그날이 첫 녹화했었어요, 우리. 네, 네. 트윈폴리오에. 예. 그 40년 노래 인생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래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그 68년, 69년 둘을 트윈폴리오를 했는데 네. 이 이태를 예. 마지막 그 69년도에 고별 리사이트를 했어요. 근데 무대에서 공연하다마다 우리가 둘 다 울었어 거기서. 좀 웃기게 예. 울었어요. 웃기게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이 가수 생활하면서 네. 무대에서 울다니 그러고. 뭐 마음이
고별 공연이면은 그래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맨 나중에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신중현 씨의 네. 떠나야 할 그 사람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노래가 안 되고. 와, 그 선생님께서 요즘에 그 음악하는 그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느낌도 좀 특별하실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요즘에 나오는 노래들 중에 뭐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나는 요즘 나오는 노래는 그 잘 들을 기회가 없어요. 네, 사실은. 예. 근데 가끔 들으면은 네. 보통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요즘 가수들을 우습게 보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세대에 있었던 가수들보다 요즘 아이들이 노래를 훨씬 잘해요. 예? 연습량도 많고. 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지금 자기들이 목적하고 있는 거 노래를 부르면서 무엇이 목적이냐 하는 그 목적이 너무 눈앞에 거예요. 노래 자체가 또 만사의 여의예요. 노래 자체로 부처도 될 수 있고 네. 최고의 권력자도 될 수 있고 최고의 몸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그 우리가 보통 노래하면서 뭐 이렇게 연예인 생활하면서 인기 얻고 또 그 솜씨 막 닦아가지고 자기 즐거움 느끼고 이런 게 다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점을 뭐 생각 안 하는 게 너무나 좀 좀 아쉬움.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노래 하나를 해서 그걸로 인생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들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겨 들으셨을 것 같고 선생님 좀 방송에서도 그렇고 무대에서도 그렇고 자주자주 뵙고 싶은데 앞으로 계획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쨌든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네. 그래서 60년 동안 한 인생 살았으니까 네. 올해부터 좀 새롭게 살까 그러고 있어요. 뭘 할진 모르지만은 난 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뭘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작년까지 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살 겁니다. 네. 송창기 선생님과 오늘 낭독의 발견 함께했는데요. 이 송창기 선생님을 그 표현하는 말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포크 음악의 전설에서부터 흙과 바람으로 빚은 소리 그리고 노래하는 도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만년 청년이라는 말이 참 오늘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힘이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그 목소리로 저희가 노래를 더 청하면서 오늘 인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각자 다 해야 나라가 건강하지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붙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저러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니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니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